어머 오랜만이야 마리아 오랜만이야. 마리아와 소냐는 몇 년 만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마리아, 너 표정이 너무 좋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그럼 내가 바라던 일을 바로 할 수 있게 되었어. 네 꿈 이뤘어? 어떻게? 아, 그건 비밀인데 한국 여권이 내 꿈을 이루게 만들어줬어. 응? 한국 여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너의 꿈을 이루게 해줘? 자, 그럼 내가 한국 여권이 어떻게 내 꿈을 이루게 해줬는지 알려줄게. 나는 마리아 가르시아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큰 꿈을 가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 승무원이 되고 싶었거든요. 집에서 창문을 통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상상을 했어요.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너무 멋지게 느껴졌어요. 그런 세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꿈만큼 쉽지 않잖아요. 저는 멕시코에서 자랐고 제 가족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대학에 가는 것도 큰 꿈이었지만 그때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일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승무원이 되는 꿈을 잠시 접고 가족을 돕기 위해 다른 일을 찾기로 했어요. 결국 저는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에 오게 되었어요. 큰 도시라서 처음엔 많이 낯설기도 했지만 그곳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공항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비행기 승무원은 아니었지만 공항에서 행정보조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여전히 재미있었고 비행기 승무원이 되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며 일했어요. 공항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하늘을 나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는 비행기 승무원들이 공항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느꼈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자신감 있게 승객들을 도와주는 그들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그들을 보며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서고 싶다. 어느 날 제가 일하고 있던 카운터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그 여성은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고 차분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걸 알 수 있었던 건 그녀의 옷차림과 스타일에서 그 나라의 느낌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결단력 있는 걸음으로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여성은 저에게 여권을 건넸고 저는 그 여권을 확인하며 시스템에 그녀의 비행 정보도 입력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스템에서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이 여권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 여권은 전 세계에서 보안이 철저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여권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여권에 문제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여성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여권에는 문제가 없을 텐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낼 텐데 이 여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게 말하며 다시 확인을 요청했어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여성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시 컴퓨터로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몇 분 후 결국 문제를 찾을 수 있었어요. 사실 여권에는 문제가 없었고 시스템에서 작은 오류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 여권은 완전히 정상적인 여권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스템에 작은 오류가 있었어요. 이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여권을 다시 여성에게 건넸어요. 그 여성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친절하네요. 이렇게 차분하게 일 처리를 잘하시는 걸 보니 언젠가 훌륭한 비행기 승무원이 되실 거예요. 그 말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녀가 저에게 한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비행기 승무원이 되면 정말 잘할 거예요. 그 말은 제 꿈을 다시 떠오르게 했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이유로 꿈을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꿈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 언젠가
나는 하늘을 나는 승무원이 될 거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짜로 내 꿈을 다시 믿게 되었어요. 그 여성이 제게 건넨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말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날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한국인 여성께서 해주신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신은 훌륭한 비행기 승무원이 될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믿어준 것 같았고 제 꿈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그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날 아침 공항은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종이들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또 다른 한국인 여성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어제와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있게 걸어오는 모습이었죠. 그 여성은 저에게 여권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여권을 받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시스템에 비행 정보를 입력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스템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죄송합니다. 여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여권에 문제가 생기다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인데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몰랐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뒷목이 뻐근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 여성은 별다른 반응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조금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괜찮은 척하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여권 정보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고 여전히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바로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출하는데 이 여성은 그저 기다릴 뿐이었어요. 저는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여권이 문제가 있을 리 없잖아요. 그 여권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결국 시스템 오류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스템이 잘못된 정보를 보여준 거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있었어요. 여권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권을 그녀에게 다시 건네주었어요. 여성이 여권을 받으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정말 차분했어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그녀가 보여준 반응에 놀랐어요.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여유 있게 떠났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여성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문제에 대해 당황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침착하게 해결하려는 태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그날 저는 공항을 떠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지 규칙을 따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생각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여성과의 짧은 만남이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그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비행기 승무원이 되는 꿈이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확실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며칠 전 여권 사건 이후 저는 다시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락스 공항의 아침은 언제나 비슷했어요. 커피숍에서 풍기는 간 내린 커피 향이 공항 안을 채웠고 사람들의 조용한 대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렸어요. 바쁜 날도 있었지만 그날은 비교적 한산했어요. 저는 체크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엔 누군지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 곧 기억이 났어요. 며칠 전 여권 문제로 도와드렸던 한국인 사업가였어요.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네, 물론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놀라면서도 반갑게 대답했어요. 공항에서 일하다 보면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승객들을 다시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마주치다니 조금 신기했어요. 그가 카운터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서요. 그때 정말 잘 대응해 주셨잖아요. 덕분에 불필요한 문제 없이 출국할 수 있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웃었어요. 아,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제 일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단순히 일이라기엔 달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사과하고 손을 놓았을 수도 있는데 당신은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 태도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사실 누군가가 제 노력을 이렇게 인정해준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은 실수를 하면 혼나고 잘해도 당연한 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한 작은 행동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까지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며 말했어요. 그래서 이걸 드리고 싶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받아 들었어요. 작은 명함이었어요. 거기엔 한국의 한 여행 관련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바라보다가 그를 다시 쳐다봤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면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당황해서 눈을 깜빡였어요. 잠깐만요, 저한테 일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그가 가볍게 웃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아는 곳에서 당신 같은 성실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혹시라도 항공업계에서 더 좋은 기회를 찾고 싶다면 연락해보세요. 저는 명함을 꼭 쥐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좋은 사람을 보면 돕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살짝 메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꿈이 너무 멀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포기하고 현실에 만족해야 한다고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손 안에 있는 이 작은 명함 한 장이 그 꿈을 다시 가까이 당겨주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게 제가 기다려온 신호일지도 몰라요. 며칠 동안 저는 명함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틈만 나면 들여다봤어요. 이게 정말 기회일까? 아니면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걸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결심했어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고 그쪽에서 항공업계에서 일할 새로운 직원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당장 채용이 보장된 건 아니었지만 진지하게 준비한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게 기회야. 이제 제대로 도전해볼 때야.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낮에는 공항에서 일하고 밤에는 승무원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어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는 연습도 했고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배웠어요. 거울 앞에서 바른 자세로 서는 연습까지 하면서 제가 꿈꾸던 승무원의 모습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어요. 첫날부터 깨달았어요.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강사님들은 엄격했고 교육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응급상황 대응법을 외우고 까다로운 승객을 상대하는 법을 배우고 안전 절차를 몸에 익히는 연습을 반복해야 했어요. 하루가 끝나면 온몸이 녹초가 됐어요. 어느 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훈련을 했어요. 강사님이 갑자기 사이렌 소리를 틀면서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엔진이 꺼졌고 승객들은 패닉 상태예요. 자, 승무원으로서 침착하게 승객들을 대피시켜보세요. 공간이 어둡게 깜빡였고 주변에서는 비명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앞에 있는 가상의 승객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침착하세요. 제 지시를 따라주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도 살짝 떨렸어요. 저부터가 긴장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훈련이 끝나자 강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마리아, 본인이 불안해하면 승객들도 불안해집니다.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해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까다로운 승객을 상대하는 연습을 했어요. 훈련용 연기였지만 한 남성 승객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강한 어조로 말했어요. 이 좌석 말고 더 좋은 자리로 바꿔주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니, 죄송하다는 말 필요 없어요. 내가 이 항공사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더 좋은 좌석도 못 받나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강사님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긴 침묵 끝에 강사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마리아, 실제 비행이었다면 이렇게 망설이면 안 돼요. 승객이 요구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상황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해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완전히 실패했어. 나는 이 일이랑 안 맞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교육 자료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포기해야 할까? 그냥 공항에서 일하는 게 더 나을까? 그런데 그때 그 한국인 사업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아직 부족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다시 힘이 났어요. 저는 교육 자료를 다시 들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정말 너무 피곤했어요. 승무원 훈련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매일 밤 침대에 누울 때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어느 날 훈련의 일부로 체크인 카운터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마치 예전 직장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보조 직원이 아니라 실제 승무원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괜찮아. 저 이 일 익숙하잖아. 체크인 시스템도 알고 있고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아침 내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연세가 지긋한 한국인 부부가 저희 카운터로 오셨어요. 여행을 가는지 깔끔한 복장을 하고 계셨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건네주셨어요. 저도 밝게 웃으며 여권을 받아들였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분의 여권이 딱딱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 승객에게 직접 꺼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데 저는 그 순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에 별 고민 없이 손으로 케이스를 잡고 빼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찢어지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몸이 굳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천천히 손에 든 여권을 내려다봤어요. 표지 한쪽 끝이 살짝 뜯어진 거였어요. 엄청나게 심한 손상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눈에 띄었어요. 순식간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남편분도 바로 알아채셨어요. 미소가 사라지고 여권을 받아 조심스럽게 살펴보셨어요. 또 다가와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함께 보셨어요.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남편분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거 문제될까요? 솔직히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냥 표지가 살짝 벌어진 거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어떤 나라들은 여권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입국을 거부하기도 해요. 저는 팀장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이미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팀장님이 다가와서 여권을 확인했어요. 표정을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큰 실수예요. 여권이 훼손되면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이 일로 제가 해고되는 걸까? 그때 아내분이 남편분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저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두 분이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팀장님께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대신 해결 방법을 먼저 찾으셨던 거예요. 팀장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대사관에 바로 전화하세요.
저는 급히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아직도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실수는 했지만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여전히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훈련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후회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했어요. 한국 대사관과의 통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대화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프로답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대사관 직원분께서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나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긴급 여권을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분들이 가능한 한 빨리 대사관으로 오셔야 해요. 교통편을 마련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바로 대답했어요. 네,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한국인 부부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걱정됐어요. 혹시나 화를 내시지는 않을까, 불만을 제기하시지는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분은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분명히 제 실수였는데 이분들은 저를 탓하지 않으시네. 저희 팀장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당신이 직접 도와서 대사관까지 잘 모셔다 드려야 해요.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후 1시간 동안 저는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부부의 교통편을 준비했고 항공사에 연락해 비행 일정을 다시 조정했어요. 실수는 했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부는 그 과정 내내 불평 한마디 없으셨어요. 대사관으로 출발하기 전 아내분이 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그 말이 마치 차가운 밤 공기에 따뜻한 바람이 스며드는 것처럼 제 마음을 감쌌어요. 저는 실수를 했지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공항 직원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며 깊이 생각했어요. 힘들었던 훈련, 까다로운 승객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따뜻한 말들까지 모든 경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머니 속에서 며칠 전 한국인 사업가가 건네준 명함을 꺼냈어요. 그때 들었던 말이 다시 머릿속에 울렸어요. 당신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혼자 피식 웃었어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았어요. 한국 문화중 여권도 미국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